같은 길을 나란히 걷고 있는 바로 속기 남매인데요. 그 다음은 실제 속기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에피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직업으로서의 속기, 그다음에 수입, 일정,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들려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실무 현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속기사로서 처음 맡으셨던 실무는 어떤 일이었고 그 현장은 어땠는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영주님 먼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자격증이 없을 때였는데 한국 AI 속기사 협회를 통해 가지고 국립국어원 관련 업무를 맡게 됐어요. 녹음 파일을 관리하거나 전사, 검수하는 일이었는데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는데 저는 정말 재밌고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돼요. 조금 특히 저는 사람들하고 대하는 거 진짜 워낙 좋아하는 극이의 성향인데 다양한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그걸 전사하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 너무 재밌었고 또 다른 분들이 전사한 걸 검수하면서 맞춤법이나 표현도 더 세세하게 배울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시작부터 현장감 있는 업무를 맡으셨는데요. 공부하면서 바로 실무를 경험하게 된 건 정말 큰 기회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재현님은 어떠셨을까요? 첫 실무는 어떤 업무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저는 3급 자격증을 따자마자 협회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병무청에서 속기 업무를 해볼 생각이 없냐? 라고 먼저 제안을 주셔서 공공기관이고 속기사로서 첫 실무라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맡았던 게 전사 작업이었는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 STT라고 해서 음성을 그대로 문서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이 데이터가 나중에 챗봇이나 음성 인식 기술 개발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투어나 말더듬, 사투리 같은 것도 전부 그대로 작성해야 했고 회의록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디테일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같은 음성을 여러 번 돌려듣고 빠짐없이 작성해야 해서 작업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카테고리 내에서는 반복되는 표현도 많아서 익숙해지면 속도도 붙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 협회를 통해서 실무를 시작하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과 상황들이 지금의 실력을 쌓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재현님? 저는 의회 근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해당 지역에서 어떤 안건이 상정되고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는지를 직접 듣고 기록하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쓴 회의록이 실제로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서 시민들이 열람하게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내 일이 누군가에겐 정보가 되고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또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속기사가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역할이라는 걸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사진으로 같이 보니까 속기사가 현장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와닿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영주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동생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작성한 회의록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를 느꼈을 때 되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의회든 교육지원청이든 속기사는 말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록이 나중에 판단이나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해가지고 좀 속기를 공부하면서도 정말 좀 힘들었다 이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체감하면서 요즘에는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내가 만든 기록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게 속기사라는 직업의 본질을 보여주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은 늘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위기 상황이나 아찔했던 순간도 있으셨을까요? 영주님, 그런 순간 있었을까요? 있죠. 물론 있죠. 저는 그 회의장에 들어갔는데 녹음기의 전원 버튼을 안 켜둔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그걸 뒤늦게 깨닫고 진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고 제가 그날이 아마 2023년 북구의 마지막 회의 때였는데 그걸 제가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녹음기 전원 버튼을 켰는데 녹음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제가. 그리고 다행히 주무관님이 영상으로 미리 백업을 해둔 파일이 있어가지고 못 친 내용을 이제 들으면서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등줄기 어떡하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지금 막 되게 긴장되지 않으세요? 네, 막 이렇게 부르르 떨 정도인데 너무 좀 큰일 났을 뻔한 일이었네요. 맞아, 그래도 맞아. 잘 위기를 넘기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재현님도 있으실까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이크 문제 때문에 한 번 진땀 뺀 적이 있었는데 녹음기를 마이크에 붙여놓고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이크 전원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순간 판단해서 지금은 현장 속기를 포기하더라도 녹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맞아. 그래서 여분의 녹음기를 들고 근처로 뛰어가서 직접 녹음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현장 속기도 중요하지만 녹음이 안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장비 점검을 습관처럼 하게 됐어요. 이거 되게 꿀팁이에요. 장비 점검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 네. 그 순간순간의 빠른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한다는 게 확 느껴지시죠? 실전 실무 이야기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영주님은 23년에 이어서 24년에도 북구 의회에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의회 업무를 지속하게 된 데에는 어떤 계기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어요. 그 북구 의회도 한국 AI 속기사 협회를 통해 가지고 처음 가게 됐는데 제가 그날 갔는데 막 긴장하면서 갔는데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책이나 정세에 따라서 의회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의원님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았고 또 저에게 많은 것도 알려주시는 주무관님이 옆에서 계속 알려주시고 의회 사무처 주무관님들도 막 제자리에 먹을 거 막 갖다 주실 정도로 너무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근무를 하게 되었죠. 영주님께서 좋은 분이어서 좋은 분들이 계셨나 봅니다. 그럼 그때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도 조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의회에서는 막 마냥 그냥 일하는 제 모습을 막연히 이렇게 상상만 했는데 실제로 정장을 입고 첫 출근을 하던 날 진짜 내가 속기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2023년, 2024년 모두 2차 정례회 때 참여를 했고요. 행정, 복지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맡았었는데 주무관님과 번갈아 들어가면서 회의 내용을 속기를 했어요. 속기를 마친 뒤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만드는 작업까지 제가 직접 했고 물론 이거 의회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속기부터 회의록 완성까지 온전히 제 손으로 해놨다는 데서 오는 성취감이 정말 컸어요. 속기뿐만 아니라 회의록 완성까지 정말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었을 텐데 그만큼 더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학폭위 속기사로도 계속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동생이 학폭위 속기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폭위 속기사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연히 카페에 올라온 채용 공고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 지원을 하고 근데 또 거기서 운이 좋게 채용까지 되어가지고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같이 좀 들어볼 수 있게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폭위 심의가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심의에 참석하여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기록한 내용은 다시 회의록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육지원청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회에서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니까 학폭위 속기사는 또 다른 게 확실히 체감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학폭위 속기사의 장단점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정말 장단점이 확실한데 프리랜서 학폭위 속기사의 장점은 제가 한 만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그 심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프리랜서 학폭위 속기사의 일을 너무 사랑하고 정말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말씀해 주시면서도 즐거워하시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데 혹시 추가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생생한데 기억이 이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은 기억이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일화가 이 경남 쪽은 눈이 잘 안 내려요. 안 내리는데 1시간이 걸리는 출근길이 눈이 내려가지고 2시간 반이 걸렸던 점이 생각이 나거든요. 다행히 제가 평소에 일찍 출근을 하기 때문에 심의에는 정말 간신히 늦지 않았는데 가는 내내 계속 등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추운데 계속 땀이 날 정도로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근데
직장인분들 아실 거예요. 늦으면 되게 조마조마하잖아요. 조마조마하죠. 도착할 때까지.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재원님도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회의는 분위기가 굉장히 특수하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다녔던 속기사무소는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였는데, 각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다닌 곳은 사후 작업할 때 하나의 잘된 녹음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녹음기를 하나씩 다 번갈아 가면서 최대한 내용을 살리려고 했던 터라, 사후 법문 작업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부터도 엄청 싸우고, 회의장 질서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 중구난방 난리도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하면서 별 5개 중 5개로 가장 어려운 분야였던 것 같고, 대신 힘든 만큼 단가가 엄청 높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힘들었겠다 싶은데 단가가 높았다는 거에서 마음이 스르르 녹네요. 말씀만 들어도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상상이 좀 되는데 정말 순발력, 집중력, 체력까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들의 돈이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예민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도 현장에서 다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작업 난이도도 올라가는 편이었었던 것 같아요. 실력자시네요. 네. 그럼 다른 현장은 혹시 어땠어요? 이사회나 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회의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되게 깔끔한 경우가 있었고, 학포기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그대로 진행해서 회의 자체는 되게 깔끔했던 것 같아요. 다만 사안이 심각한 사안이면 옆에서 기록하고 있는 저도 같이 피해 학생의 마음에 공감될 때가 있었고, 그럴 때는 회의장 내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하고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고, 맞아. 정말 안타깝지만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저로서는 오류 없이 올바르게 기록하는 것이 관련 피해 학생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었어요. 기록자로서 중립성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정직하게 기록하려는 자세가 결국 좋은 속기사를 만드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방송 프리뷰 작업이에요. 프리뷰라는 단어 자체가 낯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업무였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리뷰는 말 그대로 방송 영상을 미리 보고 행동이나 묘사, 시간 등 영상 촬영된 것을 문서화하는 작업이고, 그 문서를 바탕으로 영상 편집도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제가 코로나 시기였을 때 모 음악 프로그램 프리뷰 작업을 맡았는데 아이돌 그룹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누가 말하는지 화자 구분하는 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1대1 인터뷰라면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여러 아이돌 그룹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니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아이돌 이름도 저는 좀 읽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이제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네요. 상상만 해도 꽤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방송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건 좀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방송을 미리 보는 재미도 있었고,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서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전에는 강의록 몇 시간, 오후에는 프리뷰 몇 시간. 제가 정해서 할당량만큼 할 수 있으니까 시간 배분하기도 편했었던 것 같아요. 와, 속기사라는 하나의 기술로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직업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것보다는 프리랜서로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본 여러 실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야를 하나만 꼽자면 영주 속기사님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단연 의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던 속기사의 이미지랑 가장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정말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의회에서의 근무를 통해가지고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무관님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법, 회의에 참여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고, 또 속기사로서의 책임감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의회에서의 경험이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전 당연히 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이제 맞춤법부터 녹음기를 다루는 방법, 또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속기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사회까지 배우셨대요. 네, 정말 좋네요. 그럼 재원님도 아까 의회 근무가 인상 깊었다고 하셨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의회 근무가 가장 인상 깊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속기사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지만 존재감만큼은 분명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속기사가 하는 일의 무게감,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자부심까지 깊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재원님 이력에는 또 흥미로웠던 게 하나 더 있었어요. 현재 사이버대에 재학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학업과 일을 병행하시게 된 계기, 또 전공은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속기 자격증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를 하고 속기 공부에 올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놓고 그런 마음이 더 컸었고,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실무에 익숙해진 뒤야 다시 학업 생각이 나서 그렇게 작년부터 부동산학과 사이버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부동산과를 택한 이유는 전에 속기사무소에 취직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회의를 다녔다 보니 부동산 관련으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학교까지 입학을 하셨네요. 속기사의 경우 배경 지식이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의 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속기사로서의 하루, 일상 루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속기일은 고정된 시간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영주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 요즘 되게 바쁜데 현재 주로 학폭위 심의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심의는 오전, 오후로 나뉘고 회의실이 두 군데일 때는 속기사가 각자 한 회의실을 맡아가지고 오전, 오후 심의를 다 담당을 하게 되고요. 전주에 스케줄표가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내가 어떤 날, 어떤 회의실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해요. 저는 항상 1시간 정도 일찍 가는데 현장에서 사안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회의록 틀도 미리 만들어 두거든요. 이게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정리할 때 정말 편해요. 심의는 사안에 따라서 길이가 굉장히 다른데 짧으면 1시간, 길게는 9시간 넘게도 진행된 적도 있었고, 회의 끝나면은 집에 와서 이제 녹음 파일이랑 초안은 본컴에 옮기고 녹음기는 충전하고 최종 회의록 작성에 들어가는 식으로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진짜 바쁘시네요.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회의 시작 전 미리 준비해두는 습관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재현님은 하루 루틴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현장에서 잘 쳐졌던 날은 집에 와서 바로 법문까지 끝내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집중이 안 될 땐 할당량까지만 하고 다음날로 넘겨서 작업을 했어요. 프리랜서라서 스스로 일정 조절과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쉬어할 때는 쉬어야 오래 간다는 걸 점점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프리랜서 속기사의 경우 스케줄이 고정된 게 아니다 보니 자기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꼭 실력 유지랑 직결되는 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속기일을 시작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까? 또 막 시작하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재현님,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속기올리 카페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게 제일 많았고, 최근에 맡은 전사 업무는 2018년도에 병무청에서 함께 일했던 담당자분과 계속 연락을 이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고, 그리고 학폭위는 예전에 프리랜서로 일했던 회사에서 다시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작은 일이더라도 일단 무조건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셈이고, 경험이 쌓이면 기회도 같이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팁은 주변 속기사님들과의 네트워크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구인 정보는 생각보다 빠른 입소문에서 먼저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거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 해주셨어요. 경험이 쌓이고 쌓인 게 더 좋은 기회로 연결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영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셨어요? 저도 속기올리 카페에서 채용 공고 보고 지원을 했는데 이력서를 넣고 면접 후 최종 합격해서 채용이 됐고요. 카페에 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속기 관련 공고가 올라오잖아요. 회의록, 전사, 대체 인력 같은 다양한 포지션들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잘 살펴보고 지원하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실무 경험에서 비롯된 조언을 해주시니까 훨씬 실감나게 와 닿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네요. 이번에는 속기사라는 직업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수입, 일정, 업무 강도나 난이도 같은 이야기들, 아무래도 속기 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속기 일을 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아이고, 이거 너무 궁금하네요. 또 어떤 방식으로 급여가 정해지는지부터 들어볼게요. 재현님은 전사나 학폭위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각각의 수입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월급은 일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전사 업무 했을 때는 하루 7시간 기준으로 11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학폭위는 시간당 7만 원 정도니까 그날 얼마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수입도 달라지고 주말에는 제 일도 같이 병행하니까 그때는 한 달에 220 정도 벌었고 바쁠 때는 300 정도 이상 찍혔던 것 같아요. 와, 꽤 현실적인 수치네요. 바쁠수록 많이 움직여야 수입도 높아지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영주님은 처음 시작하셨을 때 수입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고, 월 단위로 어느 정도 수입이 가능했나요? 저는 출근한 날짜가 아니라 그날 실제로 근무한 시간 기준으로 수입이 계산이 되고 있고요. 학폭위 속기사 시작한 그 첫 달에는 200만 원 초반대였는데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원래 300만 원 후반대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아마 400만 원이 조금 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고 좀 회의 일정이 많았던 따라서 지금 계속 수입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여러분 40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나중에는 천장을 뚫을 수도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익 구조를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속기사의 근무 형태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엔 일의 밀도나 난이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떤 업무가 특히 어렵게 느껴졌는지 궁금한데요. 재현님, 어떤 업무가 어렵게 느껴지셨어요? 저는 은행권 전사 업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단어도 많고 금전적으로 예민한 내용이라 실수가 없어야 했고 긴장감도 컸고 학폭위는 사안이 분명할 땐 괜찮았는데 부모님 간 갈등이나 여학생들 간 편가르기 같은 이슈가 들어올 때는 저도 작성하면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복잡하면 쳐내는 것도 정신적으로 지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어요. 내용 자체가 민감하고 복잡한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안을 계속 들으면서 기록까지 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주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진짜 정말 그때 피로도가 크거든요. 8시간짜리 심의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을 들어가고 다시 8시간 녹음한 거를 들으면서 법문을 해야 돼서 그 법문한 거를 다시 회의록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해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확실히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커요. 그 외에는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주무관님들이 간식도 정말 많이 챙겨주시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맛있는 간식, 필요한 정보, 인생에 필요한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다들 워낙 배려도 해주시니까 분위기 자체가 엄청 좋아요. 환경적으로는 정말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특히 심의위원님들의 제 기록을 한 번씩 보실 때가 있으신데 오늘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은 그럴 땐 진짜 뿌듯한 마음이 크죠. 잘하셔서 그렇게 피드백을 주신 거 아닐까요? 만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종합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신지 영주님 몇 점일까요? 저는 9점입니다. 와. 일단 수입도 너무 만족스럽고 제 시간을 조율을 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프리랜서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개인적인 일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1점은 출퇴근할 때 제 초보자라서요. 운전이 아직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뺐습니다. 초보는 공감이 되죠. 네, 무서워요. 덜덜 넘어죠. 운전 초보의 출퇴근길은 진짜 긴장감이 100배일 텐데 그렇다면 재현님은 어떠세요? 저는 10점 만점 중에 7점 주고 싶은데요. 프리랜서라 일한 만큼 버는 건 좋은데 쉬는 만큼 바로 수입이 줄어들어서 3점을 뺐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고 그래도 일만 잘 잡히면 수입은 정말 만족스러울 수 있고 바쁠 때 통장에 찍히는 숫자 보면 뿌듯하고 맞아. 속기사는 자부심도 있고 잘만 하면 충분히 보람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금융치료라고 하죠. 네. 프리랜서 분야는 아무래도 그 선택에 대해서 장단이 확실해요. 그럼 말씀해주신 김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느꼈던 장점과 동시에 이것 조금 어려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현님? 프리랜서의 장점은 확실히 내 시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처럼 고정된 스케줄이 아니고 내 컨디션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어려운 점은 역시 일거리를 직접 따와야 하는 게 어려운 것 같고, 일이 많으면 수입도 많지만 일이 없으면 바로 줄어드니까 인맥 쌓고 발품 팔고 그런 노력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노력이 아무래도 필요하죠. 내 시간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매력이지만 그만큼 또 신경 쓸 부분도 존재한다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면 영주님은 어떠세요? 저는 시간이 곧 돈이라는 말을 정말 실감했어요. 동생이 말을 해주기도 했는데 일한 만큼 벌고 안 하면 그대로 수입이 줄어드니까 안정적인 월급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프리랜서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스타일에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짧은 회의에만 참석하고 또 수입이 꽤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길게 진행돼서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 대비 수익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현실적인 얘기를 잘 풀어주셔서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속기사를 가족에게도 추천하실 수 있으실지 영주님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추천하신다면?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시거나 자기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이제 가족을 돌보면서 일정한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맞는 직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서 말한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기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프리랜서 속기사는 특히나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희 성향과 잘 맞는데 완전 뭔가 저도 나가야 할 것 같은 네, 설득이 되는데요. 정말 속기사라는 직업의 장점을 조목조목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현님은 추천하실까요? 저는 성향을 일단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작정 추천하진 않지만 성향이 맞는다면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맞는 직업은 없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만 봐도 속기사 정말 분명한 장점이 있는 직업이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저도. 두 분 다 진짜 현실적이면서도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실시간 Q&A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채팅창으로 질문을 하시면 두 분과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에요. 우선 질문을 올려주시는 동안 이번 시간에는 행사 전에 보내주셨던 질문 중에 가장 많았던 질문을 추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현장 나가실 때 필수적으로 챙겨가는 물건이나 즐겨 쓰는 장비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까 OX 퀴즈 때처럼 이템 관련으로 가볍게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건 저도 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재현님 먼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녹음기는 무조건 필수고 자석 케이블도 같이 들고 다니곤 해요. 선이 고장이 잘 나지도 않고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아까 계속 우리 녹음기 얘기했는데 1순위는 녹음기네요. 그런데 지금 맨 마지막 사진이 저 너무 귀여운데요. 곰돌인가요? 저 사진은 뭔가요? 저거는 제가 평소에 코카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차에 붙여두었습니다. 운전하다가 한 번씩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저 지금 완전 터졌는데 너무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주님은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녹음기는 꼭 챙겼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나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소니 제품의 녹음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업에 있어서 이어폰도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라서 따로 케이스를 챙겨가지고 다니고 있고, 전 이어폰은 꼭 좋은 걸 써야 여러분들의 귀를 보호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걸 쓰고 있는데 보통 보시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델명도 같이 챙겨와 봤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런 거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 만약에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이런 거 뒤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디테일한 정보 공유까지 굉장히 너무너무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방송 중에 올려주셨던 질문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꿈귤차? 선은 어디 연결하는 용도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사진에 그 이어폰 말씀하시는 이어폰인지 건가요? 자석 케이블 자석 케이블 말씀하시는 같아요. 네. 보통 일반 선으로 돼 있을 때는 접선 불량이 많이 나는데 자석 케이블은 포트에 자석을 껴놓고 있어가지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고장이 잘 안 나요.
진짜 편해요. 저는 궁금한 게 자석 케이블이 조금 이렇게 당길 때 확 이렇게 당겨져서 더 위험하지 않은가요? 그렇지는 않고 자석이 상당히 잘 붙어가지고 바로 떼지진 않더라고요. 소켓 키보드랑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케이블 여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퀴카 누나 반응 막 많이 웃어주셨는데 저도 반응 봤어요. 네. 단짜님, 제가 중간에 놓쳤나 싶은데 자격증 따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다고 요 자격증 취득한 시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데 한 분 한 분 재원님 먼저 말씀드릴까요? 지금은 시험 채점 방식이 바뀌어서 맞아요. 네, 저는 옛날에 무조건 90점이 나오면 합격하는 시험이었는데 저는 3급하고 2급 딸 때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시간이 좀 걸렸고 영준님은 어떠세요? 저는요 89.9에서 몇 번을 떨어져가지고 한 2년 걸린 것 같은데 제 작년 9월에 하반기 시험에 합격을 했었던 거거든요. 와 너무 아깝네요. 89.9면 운이 없었어요. 한 글자만 더 쳐도 되는데 여러분 시험이 이제 바뀌었죠. 저희가 시험 볼 때는 그 수정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수정 시간이 있으니까 수정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하셨던 직업을 보니까 속기랑 완전 다른 일을 하셨어요. 전에 하던 직업이 어떤 거였는지 좀 간단하게. 저는 유치원 교사도 했었고 이제 구청의 어린이집 또 직장 어린이집도 근무를 했었는데 만족도는 속기사가 훨씬 크죠. 훨씬 좀 비교 불가라 생각해요. 1도 고민 안 하고 바로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 재현님은 어떠세요? 저는 전에 태권도 사범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활동적인 것보다는 혼자서 조용조용 하는 게 지금 속기사로 더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두 분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STP요. 이셨어요? 네. 저는 ENFJ요. 두 분 다 굉장히 뭔가 닮은 듯 다른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재원 선생님. 1급 자격증 취득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아까 3급이랑 2급 말씀 주셨는데, 1급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까 3급, 2급은 1년 반 정도 걸렸고 1급까지 따는 데는 1년이 더 추가된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빨리 취득하신 편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바람소리님, 동굴자수가 있었는지, 동굴자수 없는 분이 계실까요? 있었다면 몇 자에서 어떻게 탈출하셨는지 여쭤보셨어요. 이거 공부하실 때 두 분 다 좀 기억이 나세요? 나죠. 저 지금 딱 지금 저 210자. 정말 정말 210자에서 몇 달 진짜 계속 울었어요. 울면서 졌어요,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걸려서 좀 넘어가셨을까요? 한 3개월? 3개월, 여러분, 동굴에서 4개월? 3, 4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3, 4개월 넘어서서 이제 사람이 돼서 네. 2단계로 올라간다고 근데 딱 그 동굴 지나가면은 사람이 엄청 성장을 하더라고요. 휘리릭 올라가죠. 갑자기 훅 올라가. 네,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동굴에 빠지면 올라갈 때 좀 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낙담하시면 안 돼요. 좋은 말씀입니다. 재현님은 언제가 자수동굴이 있었을까요? 네, 저도 신기한 게 210자에서 자수동굴이거든요. 아,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저는 파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선 다시 처음 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한 바퀴를 다 돌고 하실 정도면 조금 오래 걸리긴 했네요. 네. 그렇게 하셔서 1급까지 따신 거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 연습해주세요. 그리고 조동원님께서 재택근무는 안 해보셨는지 여쭤보셨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들이 조금 밖으로 출장을 가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집에서 일하시는 건 따로 없으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해야지 해가지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집에서 딱 한 번 그러니까 제가 회의 심의에 참석을 했어야 됐는데 그 심의 스케줄을 알려주시는 분이 오전에 있었던 거를 빼고서 오후 것만 있다고 하신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그 현장에는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녹음을 그 자리에서 하신 거를 파일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집에서 그거를 듣고 예상치 못한 재택근무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재원님은 재택근무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있는 것 같고, 저는 강의록이나 프리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뷰도 재택근무를 했었던 것 같아요. 프리뷰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재택근무 하셨다고 하네요. 홍길동님, 뭐 프리랜서 업무들은 주로 어디서 알아보셨는지 요거 질문 주셨네요. 이거는 무조건 카페. 속기올리 카페에 프리랜서라고 치시면은 나오는 것도 많고, 그 프리랜서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양한 업종, 그러니까 속기 관련된 직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속기올릭에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기올리 카페 채용 정보란에 보셔도 거기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셔도 돼요. 혹시 수정 시간이 내년까지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26년까지고요. 24년부터 26년까지 수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남았죠, 여러분. 이 시간 충분히 활용하셔서 자격증 취득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32의 애둘 직장인이라 너무 걱정이 된다고 민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결혼하신 그러니까 입장으로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딩크였다가 최근에 이제 아기를 가질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프리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시간을 유동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회의록을 따로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아기가 있으셔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이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프리랜서로 일하실 때는 나이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실력만 잘 쌓아두시면 되세요. 홍길동님, 현장에 나가실 때 복장은 주로 어떻게 하는지, 현장에 나가실 때 어떤 복장 입고 나가세요? 재원님은 어떤 복장 입고 나가실까요? 저는 딱히 제약은 안 받았던 것 같고, 그냥 깔끔한 차림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요런 스타일 괜찮은 것 괜찮아요? 같아요. 네. 저는 의회 나갈 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출근을 했었거든요. 거의 뭐 세미 정장 느낌으로 출근을 했었고, 지금 학부기 때는 청바지도 입고 가고 조금 복장에 조금 더 자유로워지긴 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좀 많아서. 조동호님, 이영주 속기사님 지목해 주셨네요. 그러면 혹시 아기 낳으시고 재택근무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물어보셨어요. 네, 재택근무 할 수 있으면 하고 싶기도 한데, 저는 원래 성향이 집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성향보다 나가는 성향이 좋아가지고, 아기를 낳고, 케어를 조금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바로 현장 갈 것 같은데요. 아이 있어도 집에서 또 같이. 네, 근데 이게 다 여러 장단점이 있으니까 집에서도 하고 싶으면 집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밖에 나가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약간 그게 프리랜서의 장단점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고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어요. 속기를 처음 시작하셨던 때 그때부터 실무 현장 그리고 프리랜서 속기사로서의 현실적인 이야기들까지 두 분이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정말 속기라는 직업의 다양한 면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 두 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지 영주님 오늘 즐거우셨을까요? 네. 저 되게 즐거웠고 처음에 동생과 함께 웨비나에 출연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같은 직업을 가진 남매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조금 의미가 있게 다가왔거든요. 무엇보다 저희 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속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저희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은 전 오늘 온 게 그걸로도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재미있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지금 사진에 재원님 사진이 나오는데 저 재원님인 줄 몰랐어요. 재원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누나 추천으로 출연을 결정하게 됐고 5월에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남매 콘텐츠로 함께하면 재밌겠다 싶었고 평소엔 일 얘기를 따로 나누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같은 직종의 사람으로 대화를 나눠보니까 뭔가 색다르고 되게 유쾌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찐남매와 아닌 거의 경계 사이를 좀 잘 보여주셨는데 평소에는 바빠서 몰랐던 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속기라는 공통의 언어로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참 멋진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오늘을 기회 삼아서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말
뭐 사로 시작한다거나 뭐 어허. 지어님부터 제가 속기 선배이긴 한데 인생 선배로는 누나가 더 경험이 많잖아요. 속기사는 누나가 워낙 알아서 잘 할 거니까 굳이 뭐라고 할 건 없고, 그래도 현장에서 내가 먼저 겪은 게 많으니까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진짜 친절히 알려줄게. 심쿵인데요? 너무 든든한데요? 영준님도 그러면 답변을 동생이 저보다 먼저 속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하니까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좋겠고, 너도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하면은 언제든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도울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줄게. 속기사로서 너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훈훈해지네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속린이 분들, 혹시 예비 속기사님들께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준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걱정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 감정들을 즐기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분명 내가 원하는 속기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말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분들께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고요. 재현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속기를 준비 중인 분들이나 이제 막 관심 가지기 시작하신 분들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키보드 빠르게 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해거든요.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라 상황 전체를 담아내는 일이니까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집중도 많이 필요하고, 아까 꿀팁 드린 것처럼 꼭 배속 올려서 연습도 해보고, 시험장 가서 왜 이렇게 느리지? 하는 순간이 진짜 오니까 그날이 빨리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다 진심 어린 이야기 들려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속기를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스스로의 방향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행사 어떠셨을까요? 알차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탓에 마무리하기가 굉장히 아쉽네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얻으셨을지 궁금해요. 속기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상담 안내를 드릴게요.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팅방 상단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한국 AI 속기사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모바일이나 PC에 상관없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영주 속기사님, 이재원 속기사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같이 안녕할까요? 안녕!